뭐 만약에 내가 이제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한 10년 정도 임대하면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돼야 된다, 맥밀란입니다.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신축, 꼬마 빌딩 신축에 대한 어떤 추천을 좀 달라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이 됐기도 했고 선물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다는 관점에서 추천 매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추천 매물에 대한 입지, 수익성, 그리고 왜 이 신축 매물이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입지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 4구라고 하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강동구라고 하는데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동남권 쪽에 어떤 핵심 일자리가 이제 생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12월 또는 내년 1월 정도에는 올림픽 파크레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동구가 입지적으로나 봄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암사동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암사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이 있다 보니까 잠실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게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사동 입지 같은 경우는 강남, 잠실, 반경 10km 내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 핵심 지역 입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해당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은 아무래도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8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게 지금 암사역에서 잠실역까지 14분 정도면 충분히 통근이 가능하거든요. 잠실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역 다음에 두 번째로 유동인구가 되게 많고 일자리가 되게 풍부한 지역이어서 잠실역에 대한 수요만 하더라도 충분히 암사역 같은 게 인근의 원룸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이제 강동구 고덕동 내 위치해 있고 11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연구개발, 어떤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이제 위치해서 지금 계속적 속속 입주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제 서울의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서 동남권 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해당하는 지에서 뭐 한 2km, 3km 내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뭐 10분, 20분 내에 갈 수 있어서 그런 고덕 비즈빌리에 대한 영향권에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 시작 단계에서 봤을 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아무래도 뭐 암사동이라든지 천호동이라든지 아니면 길동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고덕동도 있겠지만 그런 강동구에 인접해 있는 동이 되게 호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가 상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원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원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원 통해서 이 토지의 면적과 그리고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해당 확인 도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바로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게 큰 혜택이 뭐냐면 예전부터 이제 한 3년 전부터 시행돼서 주택이 낀 거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중과가 되거든요. 나대지 상태, 그러니까 토지 상태로 사게 된다면 그냥 4.6%의 단일 세율만 내면 되니까 내가 2주택, 3주택, 4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뭐 12%, 13%의 취등록세 중과를 내는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축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나대지 상태에서 매수하게 되면 취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철거의 기간이 보통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데 이런 철거에 대한 기간도 단축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에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매매가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또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가 도대체
어떻게 건물이 구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익성 분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암사동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뭐 토지가 한 44평 정도 되고요. 이게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은 87제곱미터에서 26.4평 정도를 건축을 할 수 있고, 용적률에 해당되는 면적이 이제 284제곱미터여서 한 8, 90평 정도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2대로 뽑았고요. 그래서 층별 구성으로 봤을 때는 1층은 상가, 10평 상가 2개로 뽑았고, 2층, 3층은 이제 1조사선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5.2평 정도, 사실은 한 4.5평이 이제 스탠다드한 평수인데 5.2평이면 좀 큰 평수거든요. 그 큰 원룸이 한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층도 같은 규모고요. 4층 같은 경우는 5.3평 원룸 2개에 위에 다락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게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토지가 1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44평, 45평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 암사역 인근의 도보 5, 6분 거리, 6,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개는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600만 원 정도면 가성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또 장점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만 해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철거 비용이 이제 그 정도 세이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가격 이 이제 평당가가 하락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도목세 같은 경우에 5,200,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평당 한 800에서 850 정도 잡으면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설계, 감리, 철거, 인입, 잡비 이렇게 해서, 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이자 비용이라든지 비용까지 다 망라해서 신축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종합해 보면 한 24억 에서 25억 정도 투자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자금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면 7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여유 있게 한다면 8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7억, 8억 정도 투자해서 25억 정도 되는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아까 건물 구성에서 1층은 상가 2개, 2층은 원룸 4개, 그리고 3층도 원룸 4개, 4층은 원룸 2개의 다락으로 구성되는데, 보증금으로 보면 한 5억 3천 정도 시세 조사했을 때, 그리고 월세는 한 880만 원, 그리고 관리비랑 기타 주차까지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월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회수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한 11억 5천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보증금 5억 3천이면 한 17억 정도가 회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억 정도 투자했던 개념으로 보면 8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기대 임대 수익은 월 수익이 1,000만 원에서 대출이자 4% 빼고 이제 월 순수입이 600만 원에서 한 연간 순수입이 7,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 9천 투자해서 7,500만 원 정도 연간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은 한 자기 자본 투입 대비했을 때 9.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이제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한 10년 정도 임대하면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4%의 수익률로 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차액이 한 10억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억 정도에 팔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정말 35억에 팔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장 가치는 35억이 돼 있지만 매수자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시장이 화랑이 되면 35억 이상도 팔 수 있고, 불황이면 뭐 35억 이하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짓는 것보다는 내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률 대비,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되시는 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동구의 투자 매물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축 사업에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 가장 중요한데, 본권 물건 같은 경우는
강남 4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뭐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한다든지 그런 주변의 개발에 대한 호재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호선 연장이라든지 그런 교통 호재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상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서 신축에 되게 적합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아래에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가위를 잘 보내시고 계실 텐데,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